여러분 안녕하세요. 홍쌤입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가 관사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자, 관사. 일단 말 자체가 우리한테 너무 어렵죠. 왜 이렇게 어려운지 아세요? 명사보다는 관사가 더 어렵고요. 동사보다는 관사가 더 어려워요. 우리에게 그냥 어려워요. 우리나라 말에는 관사라고 하는 그 품사를 잘 쓰지 않아요. 그런데 영어는 굉장히 자세하게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관사라는 걸 써요. 그러니까 언어적인 차이가 커요. 언어적인 습관이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관사는 매우 매우 어려운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답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보니까 이런 친구들이 뭐 이런 대화를 했어요. 안녕, 난 바나나야. 난 바나나야. 얘는 내관사야. 어야. 내관사 어야. 바나나. 난 오렌지야. 어는 내관사야. 언 오렌지. 난 커피야. 응? 나는 언 없어. 뭔 소리야? 이렇게 되겠죠. 자, 어와 언과 더 여기 있죠. 더를 관사라고 해요. 자, 일단 더를 관사라고 하는구나. 자, 이제 시작해 볼게요. 관사의 의미와 쓰임이에요. 자, 쌤이 쭉 키워서 이제부터 잘 들어보세요. 쌤은 잠시 사라집니다. 뿅. 관사의 의미와 쓰임인데요. 관사는 어디 앞에 쓰인다? 자, 관사는 명사 앞에 쓰여. 명사 앞에 쓰여요. 명사. 우리가 1권 제일 먼저 했었을 때 셀 수 있는 명사, 셀 수 없는 명사 이렇게 해서 명사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자, 그 다음에 다음번에 그래서 명사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준대요. 근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는 관사를 잘 쓰지 않는 언어를 가지고 있거든요. 관사에는 자, 더가 있어요. 라고 얘기했죠? 관사에는 뭐가 있다고요? 더가 있다고요. 쌤이 다시 표현해보면 어, 더 몇 개 있어요? 세 개 있어요. 관사는 총 몇 개예요? 관사는 세 개예요. 더 없어요. 많진 않아요. 그럼 쌤이 한번 볼게요. 먼저 여기 보세요. Do you have a pencil? 자, 의문문 맞죠? 조동사 다음에 주어가 나오고 동사 원형이 나왔죠? 일반 동사의 의문문이죠. Do you have? 너는 가지고 있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보니까 a pencil. 우리 이거 번역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연필을 가지고 있나요? 선생님, 이 어는 도대체 왜 쓴 걸까요? 영어라서 쓴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너 연필 있니? 이렇게 얘기할 때 영어는요. Do you have pencil? Do you have a pencil?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르죠? 자, 그 다음 보세요. A cup is on the table. 보니까 여기선 컵 하나가 테이블 위에 있다. 여기는 컵이니까 어는 하나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라고 알면 컵. 동사는 컵이면 it이죠. 그러니까 3인칭 단수니까 is 쓰는 거 맞죠? A cup is on the table. 컵 하나가 테이블 위에 있다. 그건 뭐, 컵 한 개니까, 얘는 이해하겠어요. 왜? 컵 한 개니까요. 그러면 이게 뭘 것 같아요? 지금 손잡이를 봐서는 우산인 것 같죠? is that? 저것. 이게 이제 대시 뭐예요? 예, 대신 얘를 가리키는 거죠. 저것 is that. 자, 비동사가 주어보다 앞에 나가 있어요. 의문문이겠죠.
저것이 an umbrella? 우산인가요? 여기 어는 왜 썼을까요? 저것이 그냥 우산인가요? 라고 해석하잖아요. 그죠? 어는 왜 쓰는 거고? Is that umbrella? 저 우산인가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영어로 그 말을 하려면 Is that an umbrella?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이제 어와 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관사는 어, 언, 더 세 개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어와 언은요. 하나의 어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의 어떤 이런 의미를 줍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이라고 하는 건 특정한 걸 얘기하는 건가요? 불특정한 걸 얘기하는 건가요? 너 어떤 하나의 연필이라도 있니? 그럼 특정한 거예요? 불특정한 거예요? 그거는 어떤 사람, 특정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어떤은 불특정한 것을 익힐 때 쓰는 거예요. 이런 말이 어디에 있다고요? 언에 있다고요. 그럼 왜 두 개인지는 이미 여러분들 알고 있을 거예요. 자, 보세요. 어는 하나의 명사를 가리키거나 특별히 정해지지 않은 명사를 가리킬 때 써요. 밑줄 한번 볼까요? 해볼까요? 어는 하나의 명사를 가리키거나 특별히 정해지지 않은 명사를 가리킬 때. 그럼 뭐예요? 이렇게 두 개죠? 1번 하나의 명사를 가리키거나 2번 특별히 정해지지 않은 명사를 가리킬 때. 자, 세 문장 한번 볼까요? Do you have a pencil? 너는 연필이 있어요? 라고 할 때 이 어는 하나의 명사일까요? 특별히 정해지지 않은 명사일까요? 그죠? 너는 연필이 있니? 라고 물어볼 때는 뭐 특별히 정해지지 않았어요. 어떤 건 아니지만 연필이라는 거 있니? 이렇게 얘기할 때 쓴 거고요. A cup, 하나의 컵이 테이블 위에 있다. 이거는 하나의 명사를 가리킬 때 쓴 거겠죠? Is that an umbrella? 저것이 우산인가요? 이 어는 하나의 우산인가요?가 아니라 저거 우산이라는 건가요? 라고 하는 우산, 저거? 저거 우산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어떤 특정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것도 우산이라는 거의 하나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영어는 그걸 발전시킨 언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짜증 내시면 안 돼요. 그냥 그렇구나. 명사 앞에 영어는 반드시 어나 언 쓰겠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해하셔도 돼요. 자, 첫 발음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명사. 이걸 잡아요. 첫 발음이 모음으로 시작이다. 그럼 발음이 중요한 거예요. 발음이, 자, 모음으로 시작한다는 거는 발음이 A 발음으로 나거나 R로 나거나 E 발음으로 나서 에라고 나거나, 자, I라고 나서 E라고 나거나, O라고 해서 O라는 발음이 나거나, U에서 우 같은 발음이 나면, 이 발음이 나면, 이 털대가 아니에요. 이 발음이 나면 뭘 쓴다고요? 예. 자, 명사 앞에는, 아이고, 쌤이. 명사 앞에는 A 대신 대신 언을 써요. 뭐라고요? 예, 어를 쓰지 않고요. 언을 써요. 이렇게. 발음이 모음이에요. 자, 여기까지 정리하면 일단 여기까지 정리하면 관사는 우리말에는 없어서 우리는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이고요. 대신 영어에서는 명사 앞에는 관사를 써요. 그런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셀 수 있는 명사 앞에는 명사는 셀 수 있는 명사와 셀 수 없는 명사가 있잖아요. 셀 수 있는 명사 앞에는
반드시 언, 더 중에 하나의 관사를 쓴다. 이게 영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돼요. 자, 보세요. 여기 들어갈게요. 자, 우리 풍선 들어갈게요. 어는 하나이라는 뜻이므로 명사의 복수형이나 셀 수 없는 명사 앞에는 쓸 수가 없어요. 자, 어는 선생님이 다시 여기도 읽어볼게요. 어는 명사의 복수형이나 셀 수 없는 명사 앞에 쓸 수 없어요. 왜요? 뜻이 뭐니까 하나이라는 뜻이므로. 자, 카메라스. 자, 카메라에 뭐가 있어요? S가 있어요. 그러면 S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뭐예요? 아, 어라고 쓰지 않는 거죠. 하나의 카메라들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어떤 하나의 카메라들 이상하잖아요. money. money는 어떤 거죠? money는 셀 수 없는 명사죠. 그죠? 셀 수 없는 명사 앞에 하나의 셀 수 없는 명사, 돈. 이상하잖아요. 예. 그다음에 China, 국가명. China, 국가명. 국가명 앞에는 예, 하나의 중국. 아니에요. 예, 두 개의 중국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거 아니죠. 예. 자, 명사의 복종이나 셀 수 없는 명사 앞에는 쓸 수 없다. 자, 여기까지가 쭉 한번 여러분들이 다시 보면 어와 언이라고 하는 관사에 대해서 배웠어요. 우리가 정확하게 한번 학습을 해봤어요. 어렵죠. 명사 앞에 그럼 언제 쓰고 언제는 안 쓰고 막 이런 것들이 명사를 또 알아야 하는 거죠.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문장을 볼 때, 여기는 어가 있구나. 여기는 어가 있구나. 여기는 어를 쓰는 명사구나. 이렇게 이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 관사는 언, 더 세 개가 있는데 이제 세 번째 더에 대해서 할 거잖아요. 그러면 더는 뭔지 볼까요? 네요. 더는 그예요. 문장 볼게요. 제시카 bought a house. 제시카는 하우스 셀 수 있죠. 그러니까 앞에 어나 언 중에 하나를 붙일 수 있어요. 물론 자 이제 더는 언제 붙이는지 보러 왔으니까 제시카는 집을 샀어요. 그러니까 집 한 채 샀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집은 아파트일 수도 있고 빌라일 수도 있고 그냥 한 채 단독으로 있는 하나의 집일 수도 있고 그죠? 자, 제시카는 어떤 하나의 집을 샀습니다. 자, 이제 제시카가 산 그 하나의 집은 그 집이 될 수 있죠. 이제부터는. 집이라는 걸 샀습니다. 그런데 그 집이 이렇게 되겠죠. 자, 그 집이 오션 뷰, 바다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건 하우스는 특정하지 않은 어떤 하나의 집을 샀다는 얘기인데 이제부터는 어떻게 들어가요? 그게 넘어갈 때는 그걸 지칭해서 얘기할 때 근데 그 집이 오션 뷰거든요. 이럴 때 쓰는 게 더예요. 특정한 어떤 것을 가르치는 게 그예요. 그 집은 has an ocean view. 와, 그런데 여기 보세요. 왜 여기는 on을 썼을까요? 뷰를 가지고 있는데요. 오션 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the house has ocean view 이렇게 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영어에서는 뭐예요? an ocean view. 또 왜 on이에요? 여기가 o로 발음 나잖아요. 음, 그런데 오션 뷰를 가지고 있어요. 어, 오션 뷰예요. 특정한 오션 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게 바다가 보여 그 집이. 바다라는 게 보여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 의미를 주는데 영어는 이런 관사를 발달시켰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계속 보는 거예요. Jessica bought a house. 집이라는 걸 샀는데요. 그 집은 이렇게 되면 뭐예요? 어떤 특정하지 않은 집을 얘기했어요. 자, 제시카 집 샀어. 근데 그 집이 바다라는 게 보여. 이렇게 써 있는 거라고요. 그 바다가 뭐요라고 하면 더 오션뷰겠어요. 그렇지만
자, 그런데 그 집이 이제 특정한 집이죠. 제시카의 그 집이죠. 어집이 그 집이 되고요. 그 집은 바다라는 게 뭐예요? 부럽죠. 바다 뷰를 가지고 있어. 라는 뷰를 가지고 있어. 뭔지 알겠죠?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My family has a dog. 나의 가족은 개라는 걸 길러요. 여러분들 혹시 강아지 기르세요? 쌤은 기르는데. My family has a dog. 개라는 거를 가지고 있어요. 개를 길러요. 자, 이제 쌤은 말티즈를 기르거든요. 그럼 말티즈를 길러요. 이제 우리 집에 있는 말티즈는 그 수많은 말티즈 중에 딱 한 말티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얘는 그 말티즈가 돼요. 그 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도그가 특별한 걸 가르치기 시작할 때 우리 가족은 개라는 걸 길러요. 개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이제 우리 집에 있는 그 개를 얘기할 때는 dogra고 하는 거예요. 그 개는 is very big. 매우 커요. 대형견을 길러요. 자, 이제 더의 차이는 뭔지 알겠죠? 더는 그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볼게요. 더는 앞에서 이미 언급한 명사를 가리키거나 앞에서 이미 언급한 명사를 가리키거나 뭐라고요? 더는 앞에서 이미 언급한 명사를 가리키거나 특정한 명사를 가리킬 때 써요. 자, 봐. 어는 불특정했는데 얘는 특정하죠. 아, 앞에서 이미 언급한 명사거나 특정한 명사. 앞에서 이미 언급한 집, 그 집. 앞에서 이미 언급한 개, 그 개. 앞에서 뭔가 개를 언급했는데 그 개를 얘기하고 싶을 때. 앞에서 집이라는 걸 얘기했는데 그 집이라는 걸 얘기할 때. 자, 그런데 더는요. 하나가 아니고 그기 때문에 이게 있어요. 단수, 복수, 셀 수 없는 명사 앞에 못 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돈을 가지고 있는데 그 돈이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카메라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카메라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자, 더 플러스 단수명사, 더 플러스 복수명사, 더 플러스 셀 수 없는 명사 다 쓸 수 있어요. 그죠? 자, the girl 앞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앞에 a girl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게 뭐로 넘어가요? 그 다음에 소녀라고 넘어가고요. 앞에 컴퓨터. 나 컴퓨터 샀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컴퓨터가 되게 이뻐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 이제 이렇게 넘어가는 게 어에서 더로 넘어가는 더의 셈이고요. 그다음에 더는요. 나는 팬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팬들 이렇게 복수도 돼요. 나는 옷을 좋아하는데 나는 많은 옷들을 샀는데 그 옷들 나는 오늘 백화점에서 많은 옷들을 샀어요. 그런데 그 옷들이 되게 다 비싼 거예요. 자, 나는 오렌지 주스를 샀는데 그 주스는 벨몬트 거예요. 나는 치즈를 좋아하는데 내가 치즈라는 걸 샀는데 그 치즈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쌤이 일단 강의가 되게 자세했어요. 오늘 그리고 반복하고 했는 거는 여러분들에게 뭐냐면 관사라고 하는 게 그만큼 우리에게 어려운 거라서 그래요. 그래서 진도 또한 여러분 굉장히 천천히 나가고 강의도 여러 번 반복해서 듣습니다. 일단 정리할게요. 관사는 말도 어렵고 쓰임도 우리에게는 낯설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관사라고 하는 그런 품사를 쓰는 습관이 없다. 그래서 관사에는 on, 더 영어에는 세 개가 있는데 이 쓰임을 보려면 문장을 많이 보면 된다. 자, on의 뜻은 하나의 어떤 불특정한 것이다 라고 할 때 얘기하는 거니까 뭐예요? 셀 수 있는 명사 앞에만 쓰고 그것도 복수 앞에는 쓸 수 없다. 어떨 때 on을 쓴다? 뒤에 있는 명사에 뒤에 오는 셀 수 있는 명사의 첫 발음이 모음으로 철자가 아니에요.
발음이 모음, 아, 에, 이, 오, 우 이렇게 모음으로 시작할 때 어를 안 쓰고 언을 쓴다. 어는 앞에 언급한 너 연필 있니? 너 연필 샀어? 근데 그 연필은 이렇게 앞에 이미 언급한 명사. 집을 한 채 샀는데 그 집. 개를 한 마리 가지고 있는데 그 개. 이렇게 얘기할 때 쓰는 게 더다. 그리고 더는 단수, 복수, 셀 수 없는 명사 모두 앞에 쓸 수 있다. 자, 이걸 가지고 계속 이론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이제 연습 문제를 풀기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1단계, 2단계부터 하나씩 하나씩 나가는데 반드시 개념을 봐가면서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이건 되게 많이 틀려도 괜찮습니다. 우리 말에 없는 거니까. 당연히 누구나 다 어려운 거니까.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